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두려워서 2%에 팔고 나갈래 보다는 상한가를 노리고 있지만 호가창과 체결창을 보니 17,000원까지 올라가 주지도 않고 있고 쌓아줬지만 시장가로 걷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나는 매도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호가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책전입니다. 자, 오늘 종목은 서현인데요. 서현을 제가 매수 종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기존에 이렇게 매집된 물량들 보이고 있었고, 특히 오늘 이 물량이 들어올 때 전고점 있죠? 11월 달에 만들어놨던 이 전고점을 오늘 돌파한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만약에 15,050원을 보고 있었다면 이쪽에서 돌파를 같이 들어갔겠지만 1시 넘어서 봤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제 매매 내역을 보면은 1시에 16,300원 정도를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제가 매매를 놓쳤고, 제가 생각하는 지지점에서 물량을 넣어놓고 기다렸다가 체결되어서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자, 거의 1시 다 돼서 이 종목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분봉에서 돌파가 이미 일어난 상태였고요. 고점을 갱신하고 밑으로 내려올 때 저는 16,450원 여기에 물량을 대놓고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16,450원을 타겟으로 한 이유는 오른쪽에 쌓여져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뚱뚱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지지가 바로 일어나서 돌려줄 수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16,300원까지는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한 두호가 정도 위에 이렇게 걸어둔 모습이고요.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면은 저 스스로도 이걸 취소하고 바로 올라가서 따라 사고 싶은 욕심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따라 사면 내동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 물량을 빠르게 걷어가 주지 않으면 폭탄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걸 노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폭탄이 조금씩 나오면서 제 매수가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3만 주 이상 쌓아주는데 시장가로 걷어가 주지 않으면 폭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3만 주 걷어갔고 지금 2만 주도 곧 걷어가면서 자, 이렇게 체결이 된 모습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지지점이라고 보고 제가 매수한 거는 지지점에 부딪혀서 반동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세를 쭉 끌고 들어오면 한순간 속도가 빨라져서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속도가 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빠른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고 물량 빠지고 이런 모습은 사실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호가창의 흐름이 많이 느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매도 금액이 떨어져서 바로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들, 그쵸? 이렇게 14,000주 받쳐주고 여기에 또 폭탄이 떨어져도 3만 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물량이 떨어지고 매도세를 끌고 들어오죠. 그래도 16,000주 정도 쌓여 있고 이 물량을 담보로 해서 지금 시장가로 걷어가고 있죠.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던지셔도 돼요. 여기 16,600원에 걸어 놓으시면 그 물량 체결되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0.95까지 노리신다면 또 9호까지 노리시는데 사실 그건 스캘핑은 아니고요. 이렇게 좀 흐름이 느린 종목에서는 스캘핑이 어려운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렇게 느린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한가가 얼마 남지 않았고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돌파하는데 같이 따라 들어가지 않고 눌림에 들어가서 빠른 흐름이 나오면 상한가까지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걸 노리면서 들어간 매매이기 때문에 스캘핑이나 단타에서는 조금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빨리 상승이 나오면 좋죠. 그건 운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좀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이 속도에서는 장 막판까지 끌고 갔을 때 상한가까지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여기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단타나 스캘핑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하자마자 바로 돌파가 일어나서 1, 2% 안쪽에서 바로 매도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거의 대부분을 데이 트레이딩으로 좀 끌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익률이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만큼 뇌동매매를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매매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왜냐면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손실 가능성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길게 끌고 가서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하는 종목의 숫자가 많지 않도록 해서 계좌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호가 두 개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계속 2만 주 정도 쌓아져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좀 치고 올리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치고 올려도 한 호가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흐름은 예전에 계속 보여드렸던 그런 단타 흐름과는 좀 다르다.
속도가 많이 붙지 않고 매수세를 쭉 끌고 들어오면서 속도를 높이고 호가를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이런 데이 트레이딩 종목을 운영을 하실 때에는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을 설정을 해 두시고요. 그 지점을 이탈하면 웬만하면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돌파 매매에서는 손절 금액을 내가 매수한 금액에서 바로 올라가 주지 않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1에서 2% 정도에 빠르게 자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분봉이나 일봉에 설정해놨던 손절 라인 있죠? 마이너스 2%, 3% 정도까지 그 라인이 형성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라인을 이탈하면 바로 매도하는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한 금액에서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고가에 붙어있는 눌림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지 않고요. 바로 손절하는 계획을 짜고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전략을 많이 짜는 것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항상 종목을 발견하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런 습관을 버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계획이 없는 매매는 결국에는 수익에 대한 계획도 없고 손실에 대한 계획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2%가 올랐는데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가 떨어졌는데도 여기서 내가 팔아야 되나 라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난 여기 수익에서 만족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내가 욕심에 지배돼서 매도 버튼을 못 누를지언정 나중에 복귀하면서 다시 한번 내 매매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다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단타나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내가 왜 이 종목에 들어가는지, 일봉인지 아니면 호가창인지 아니면 분봉인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호가창이 아무리 활성화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기준, 일봉상의 기준 또는 분봉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게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물론 들어갔으면 수익이 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수익은 계획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손실로 갑니다. 무조건 계획을 하시고 아무리 짧은 찰나의 순간 매수 매도하는 단타 매매라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계획 세우시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시다 보면 매수하는 순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내가 손실할 수 있는 금액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간혹가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는데 더 욕심이 나서 결국엔 마이너스에서 손절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시는지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오면 난 미련 없이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욕심에만 내 자신이 휘둘리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내 매매를 되돌아보고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항상 손절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합니다. 하지만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지 않고요. 손절한 종목을 먼저 보고 그곳에서 내가 했던 실수들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이 실수를 안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제 앞으로의 매매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단타에서는 항상 수익을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원금을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더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제 말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자, 제가 말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제 매수가에서 위아래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확실히 제가 매수가를 잘 선정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위쪽에서 돌파가 될 때 따라 샀다고 한다면 지금은 마이너스 손실 중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제 마인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이너스 1% 정도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면 다른 검색식이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로 매도를 하고 그곳에 따라 들어가서 또 손실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타점을 잘 고르는 거는 이 매매에서 내가 수익을 올리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다음 매매,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일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가창, 일봉, 분봉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보조지표들을 이용해서 꼭 계획하는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 매수가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16,300원에서 돌파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16,450원에 제가 체결이 돼 있는 상태고, 제 계획은 16,850원을 넘어서 상한가까지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 내지 3% 정도에 머무를 때까지 이 5만주, 8만주가 깨지고 내려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흐름이 저조하다라고 하면은 그때 손절을 좀 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매수한 지 한 20분 정도 경과가 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장가로 걷어가는 물량이 계속해서 매수 물량을 끌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세 호가씩 위로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만주가 쌓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5천주 걷어가고 또 걷어가 줘야 돼요. 걷어가 주지 않으면 여기도 떨어지게 됩니다. 5천주 떨어졌고요. 이 3천주, 6천주, 5천주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 5만주까지는 이 세 개가 한 번에 내려올 수 있어서, 지금 만약에 급하신 분들, 오늘은 매매를 종료해야 되겠다, 더 이상 흐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때 바로 매도하고 나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도 저처럼 끝까지 한번 들고 가겠다, 손절을 감수하면서 들고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호가창 쌓이는 것과 걷어가는 것들을 면밀히 관찰을 하시면서 익숙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체결창의 속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돌파 아래 지점에서 눌림을 줄 때 들어가서 천천히 슈팅을 줄 때마다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도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옆에 쌓아주지 않고 시장가로 걷어가 주지 않으니까 폭탄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2천만원 이상 이렇게 매수세를 쭉 끌고 오는데 200주, 한 주, 10주 이렇게 끌고 오는 건 의미가 없고요. 2천만원 이상 시장가로 걷어가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줘야 빠르게 치고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매수한 지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고요. 호가창을 보시면 정말 속도가 없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종목에서는 저처럼 눌림에서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이런 좀 여유로운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방법이 더 어울리고요. 자, 이렇게 한 번씩 치는 물량이 들어와요. 큰 물량이 성큼성큼 잡아먹고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이 고점 있죠? 당일 고점 저항이기 때문에 3만주를 한 번에 걷어가고 라운드 피겨죠? 17,000원에 8만주까지는 툭 치고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올려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만약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주도주라고 하면은 이런 속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더 빠른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한순간에 상한가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4만주 쌓고요. 자,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죠? 슈팅이 나오면서 바로 8만주까지 올라가 줘야 돼요. 올라가 주지 않고 여기서 머뭇머뭇한다면 폭탄이 떨어집니다. 이 4만주가 절대 안전한 매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2만주, 18,000주, 17,000주, 자, 이렇게 야금야금 걷어가면 안 되고요. 4만주 이상 여기 끝까지 한번 축 치고 올리고 8만주 이상도 한 번에 치고 올려야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17,000주를 쳐주지 못하면 상한가를 들어갈 마음이 없다 라고 하고 매도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난 끝까지 가보겠다, 아직 장 마감이 1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1시간 동안은 그냥 쭉 갖고 가서 상한가까지 도전을 해보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서 나 그냥 두려워서 2%에 팔고 나갈래 보다는 상한가를 노리고 있지만 호가창과 체결창을 보니 17,000원까지 올라가 주지도 않고 있고 쌓아줬지만 시장가로 걷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나는 매도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호가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2만주를 쌓아줬고 9천주죠. 9천주를 바로 먹고 3만주까지 쳐 올려줘야 돼요. 자, 2천주 먹어주고 1,000주 먹어주고 7천주까지 먹었죠? 여기 쌓이는지 봐야 돼요. 5천주, 여기 만주 이상 쌓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에처럼 17,000주 정도 쌓이면 3만주도 한 번 더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쌓아주지 않으면 폭탄이 나오고 3만주 걷어갔죠? 자, 걷어갔는데 지금 7만주도 한번 쳐줘야 돼요. 자, 이렇게 큰 물량 계속해서 걷어가 줘야 돼요. 걷어가 주지 않으면 이 7천주 있죠? 여기에 떨어지게 되고요. 자, 17,000주 쌓아줬죠? 그러면 걷어가야죠. 3만주 걷어가야 되고요. 뒤에 5천주 쌓아주고 5천주가 폭탄이 나오고 내려가고요. 13,000주, 15,000주 쌓이고요. 이것도 또 걷어가야 돼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보시면 17,000주
이게 지금 당장 걷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폭탄이 나오게 됩니다. 건드리는 순간 빠르게 호가창이 변해서 매수세를 끌고 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두세 호가씩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저는 2.47%까지 확보를 했다가 1% 이상 빠져서 1.25%까지 내려오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한순간이죠. 그래서 호가창의 흐름을 보시는 능력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쌓아주기만 하면 내려가고 걷어가지 않으면 또 내려갑니다. 주가는 무한 하방 압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량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결국에는 내가 매수한 매수가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쌓아주고요.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 2만 주도 풀리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금 호가창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물량이 나오는 활성화가 되면 안 되고요. 매수 물량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16,000주를 쌓고 18,000주, 19,000주 아무리 쌓아줘도 매수를 걷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5,000주가 내려왔고요. 1,000주 걷어가고 2,000주 다시 쌓아주고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10,000주 이상 쌓아주면 좋죠. 10,000주 이상 쌓지 않으면 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는 매도하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시간은 장 마감 직전이고요. 3시 20분에 동시호가가 들어가서 제 매수가 아래로 내려와서 16,250원에 마무리가 될 예정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지점보다 아래 지점에 매도를 걸어 놓고 체결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체결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16,250원에 매도를 해서 마이너스 47% 손절을 한 모습이에요. 16,950원을 건드려주는 이 시점이 최고가였어요. 여기서 이 물량이 떨어질 때 저도 같이 매도를 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기억하셔야 될 게 25% 이상 상승된 종목들은 호가창이 활성화되지 않고 매수세를 끌고 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일시적인 반등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낙주 매매를 들어가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상승을 줬지만 이곳에서도 매도를 못하고 결국에는 손절을 한 모습이에요. 자, 이런 매매를 보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을 정립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